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발걸음이 처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당신은 씻을 틈도 없이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와 싸운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점심엔 동료와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오후엔 남은 일을 마무리했고, 저녁엔 친구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분명 누군가와 싸우지도 않았고, 억울한 일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해줬는데,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 피곤함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루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앞서 본 그 하루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점심때 동료와 먹은 메뉴는 사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메뉴였습니다. 오후에 마무리한 업무는 사실 동료가 먼저 퇴근하면서 슬쩍 남기고 간 일이었습니다. 저녁 친구와의 만남은 사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었지만 억지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겉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안에는 한 번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당신은 오늘 왜 거절을 못했을까요? 거절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이 상황을 심리학 관점에서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동료와의 점심도, 동료가 남기고 간 업무도, 피곤한 몸으로 나간 저녁 자리도 전부 거절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못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유지 불안이라고 합니다. 거절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거절한 뒤에 달라질 관계가 무서운 겁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상대에게 작은 불편도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은 유리잔을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힘을 빼면 떨어질 것 같고 너무 세게 쥐면 깨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계속 적당한 힘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나 혼자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긴장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 손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아니, 마음이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배려였습니다. 관계가 소중했고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배려가 반복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한 번 거절할 때마다 상대의 표정이 신경 쓰이고 말투 하나가 오래 남고 괜찮다는 대답마저 진짜 괜찮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거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번 거절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낸 겁니다. 상대방은 아, 그래요?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바빠집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기분 나쁜 거 아닐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 다음에 내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맞춰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절한 뒤에 불안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걸 그냥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몸이 기억합니다. 거절 한 번이 하루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거절은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절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배려하는 사람,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 나는 잘 맞춰주는 사람, 그리고 그 역할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거절은 단순히 싫어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역할이 어느새 나를 지키는 척하며 나를 가두는 갑옷이 된 겁니다. 갑옷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나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상처는 막아주는데 진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해서 거절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소중해서, 거절 후에 불안이 싫어서, 착한 이미지를 지키려고, 여기까지는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유의 전부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착해서 거절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착한 사람이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하는 순간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당신을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예스가 관계를 유지시켜준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맞춰주는 동안은 곁에 있어줄 거라고. 그래서 문을 절대 닫지 않습니다. 누구든 들어오게 항상 열어둡니다. 바람이 들어와도, 내가 추워도, 소파에 몸을 던진 당신이 지친 건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두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를 지켜주세요. 첫 번째, 싫어요 대신 지금은 어려워요로 시작하세요. 거절의 언어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상대를 거부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는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솔직하게 대하는 말입니다. 거절의 무게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단어를 바꾸면 마음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거절 후의 상상을 사실과 분리하세요. 기분 나빴을 거야. 이기적으로 봤을 거야.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확인도 안 된 걱정을 사실처럼 하루 종일 붙들고 있지 마세요. 오늘 밤 딱 두 줄만 적어보세요. 확실히 일어난 일,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추측. 이 둘을 나누는 순간 머릿속의 부피가 훨씬 작아집니다. 세 번째,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확인하세요. 작은 거절 하나로 쉽게 흔들리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당신 자신보다 당신의 양보에 더 익숙했던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들어도 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제 다시 소파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두고 서 있었던 당신. 이제 그 문을 살짝 닫아도 됩니다. 문을 닫는다고 모두가 떠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두드릴 사람만 남습니다. 당신의 문이 바람을 다 받아내는 벽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확인되지 않은 걱정을 사실처럼 붙들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에도 이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